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추천은 차트와 재료 두 개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드립니다. 차트 이해 못해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액세스 바이오 역배열 끊고 발 확인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어요. 여기가 머리 고점이고 여기는 발, 무릎, 어깨를 향해서 올라가는 자리죠. 역배열 돌파 초입 12,000원 정도 추천드렸고 1차 매수 하던가 주황 11,000원 정도 눌림 매수 기다려서 매수하던가 택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바로 가면 땡큐, 쉬었다 가는 걸 기본 흐름으로 대응을 하고요. 일봉상으로 1년선 위에서 회색 박스 보여주고 요 윗꼬리를 모두 다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박스 돌파 추천이 나갔습니다. 노랑으로 바로 가던가 초록으로 시야 가던가. 초록으로 빠져도 홀딩 구간이죠. 눌림 매수 구간이죠. 첫 번째 지지 보라색깔 1,500원 정도, 이탈 없이 최대 30% 수익 나왔고요. 돌파 매수자는 하루 만에 17% 수익 나왔고, 뒤에 밀렸지만 주황색깔 원까지 빠져도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니까 눌림 매수 했으면 최대 30%, 그리고 또 초록원에서 돌파 재추천 드렸고 하루 만에 11% 수익이 나왔습니다. 9월 21일 3시 27분에 추천 드렸고요. 추천 시간은 3시 20분 전후 초보의 시간표입니다. 초보는 하루종일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3시 20분 전후로 검정색깔 별 요 종목만 잘 따라다니시면 되고요. 예상 흐름도 다 그려주니까 잘 보시고 초록색깔 화살표 기본 대응으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꼭 당일 매수할 필요가 없죠. 밀렸다가 가던가 조금 더 살짝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차트는 설명한 대로 요 이유로 추천을 드린 거고, 재료는 9월 12일 미국 큐라페이션트 지분을 확보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걸로 강한 힘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추천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지수는 하락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죠. 다음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주, 오늘 시가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뒤에 또 횡보하다가 이탈하고 한 번 더 무너지고 장 막판에 회복을 좀 해줬습니다. 항상 시가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다. 잘 숙지해 두시고요. 시가 이탈은 사망, 시가 회복은 부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탈을 이렇게 했다가 이후에 회복을 해주면 또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회복하는 타점에서는 또 눈여겨서 잘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현재 보유자분들은 대개 아마 시초에 매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보통 공모주들 시초에 매도 많이 하죠. 5분 내로 많이 매도를 하시는 편이고, 시가 이탈할 때 반드시 또 대응해 주시고, 현재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저가인 46,4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지키면 뭐 또 올라가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기준 잡고 오늘의 저가 기준 잡고 홀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있는데 한싹 얘도 분봉을 보면 시가 여기 이탈하고 뒤에 크게 빠졌죠. 바닥권에서 반등률 좀 크게 나오긴 했지만 시가 이탈 요 자리 항상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지지들을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박스로 좀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여기서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와줬던 타점. 다음 밀리의 서재, 얘도 이틀 차죠. 3일 차네요. 시가 이탈하고 무너진 상태고요. 분봉, 얘는 시가 이탈이 여기서 나왔고 이렇게 박스 형태로 좀 움직이다가
이탈, 저가 이탈, 또 이탈, 이탈.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하자. 얘도 유사한 흐름으로 박스. 다음 우듬 집함. 얘는 일주일 좀 넘게 시가 지키고 급등. 다음날 시가 이탈하면서 밀렸고요. 시가 자리에서 계속 저항받고 장중 돌파 나왔지만 종가상 안착 실패하고 뒤에 또 밀렸습니다. 지수에 밀렸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얘는 시가 이탈하고 쭉 크게 밀렸다가 시가를 다시 회복을 하고 추세를 보인 다음에 추세 이탈, 또 다시 여기 장대양봉이 시가 이탈하고 크게 밀렸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얘는 시가 이탈이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여기 쌍봉 이탈하면서 좀 밀린 상태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시가가 고점이네요. 뒤에 저가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다음 넥스틸. 얘도 여기가 시가죠. 시가 이탈하고 뒤에 쭉 빠집니다. 이후에 다시 시가 장중 돌파 나왔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밀리고. 다음 인스웨이브 시스템. 얘도 시가 이탈하고 좀 밀린 상태고요. 자, 시가를 주요하게 보시고 항상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상장주든 기존에 어떤 종목이든 뭐든지 다 시가는 중요해요. 당일의 시가, 그리고 장대양봉 시가. 장대양봉이 시가가 중요한 거는 세력이 돈을 쓴 구간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단봉들, 그리고 장대양봉, 이 중에 중요한 것은 장대양봉. 장대양봉의 시가와 종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장대양봉의 시가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면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기준이 여기 시가가 되는 게 아니라 종가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로봇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 이탈 없이 상승 마감을 했더라도 로봇주들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자, 두산 미리 선침해 추천 8월에 드리고 9월에 선반영 상승이 나왔습니다. 9월 12일부터 매도 사인 드렸고요. 9월이 고점일 것이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얘가 상한가 마감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두산은 하락이 나올 것이다. 정석 흐름이 나왔고요. 요 구간에서 물렸다. 말이 안 됩니다. 정독을 안 한 거죠. 요 기본적인 패턴을 몰랐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상장 재료 소멸, 정석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을 볼 수가 없는 자리였고요. 이때는 매매를 안 했어야 되죠. 오늘 역시 상장 재료 소멸이 제대로 정석으로 나와버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얘도 대장주급 로봇주고 미리 선침해 추천 8월 말에 재추천 드렸고요. 125% 올라갔다가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9월 7일 이전처럼 꺾이면 주황처럼 분할 매도를 시작해라. 10월까지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마냥 홀딩하면 안된다. 선반영이 크게 나왔고 꺾이면 분할 매도 시작해라. 5일선 이탈 나왔고 9월 11일에 고점 음봉 윗골이 떴죠. 이때부터 지금 22만원부터 매도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으면 그대로 수익 반납 엄청나게 컸죠. 9월 내내 이렇게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드렸고 정석 흐름이 나왔다. 로봇주 물리신 분들은, 손실 보신 분들은 굶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한 3일 굶으세요. 뼈저린 반성을 하셔야 돼요. 3일 굶기 싫으면 화끈하게 셀프 싸대기 한 대로 빡 치고 정신 좀 차리시고. 다음 이렌시스. 오늘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고 기존 추천주입니다. 얘도 로봇주, 감속기 대장주고요. 박스 중앙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에 120%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봇주는 전부 다 9월이 고점일 것이다.
하지 마라 라고 리딩이 나왔지만 이렌시스는 예외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크게 올라갔고요. 이거는 시간의 상승 종목이니까 뒤에 자세히 일봉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 델타 테크,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 여기서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 드렸는데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계제수 수익 나왔죠. 보너스 수익이 나왔고 조금 밀리나 싶더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 ST 관련해가지고, 자 여기서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고 초전도체로 급등이 나왔다. 분할 매도하면서 남은 물량을 끌고 갔으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왔죠. 뒤에는 이렇게 큰 박스로 살짝 이탈했던 구간이 있지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역배열도 끊었습니다.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뿅 끊고 올라왔죠. 끊고 올라왔고 이제 또 6만원까지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자리고요. 신고가 가격은 68,000원. 오늘의 시가 혹은 오늘의 저가 1차 지지 잡으시면 되고, 다음 기존의 박스 하단인 42,000원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3개 지지 보시고 대칭으로 이렇게 하나 더 넣어 주셔도 되고요. 3개 4개 지지 보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다시 또 요 추세 하단 박스 역배열 박스로 갇힌다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신성 ST 상장은 10월 19일 목표로 되어 있죠. 역시 동일하게 로봇주처럼 지금 요게 신성 ST 때문에 오른 상승분은 아니지만 선반영이 크게 나왔고 가짜 반등 주면서 재료소멸, 상장 재료소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최악의 흐름 상기에 두고 대응합니다. 다음 포스코 DX, 5,000원대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던 종목이고 재추천, 그리고 또 공통으로 박스 돌파 나올 때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재추천 드리고 단기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무너지고 있죠. 오늘 유독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에 비해서 이 큰 하락의 이유가 지수 하락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스 돌파 나올 때 코스피 이전 상장 할 것이다 기대감에 추천하고 70%가 올랐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보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좀 유지가 되다가 박스 하단 이탈이 오늘 나왔고요. 요 역배열로 빠지는 흐름 조심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요 박스를 지키고 여기를 지키고 박스 돌파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뚫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이 된 거랑 같은 자리거든요. 이렇게 이탈이 나왔으니 여기 이탈이 나왔으면 크게 빠졌겠죠. 지금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된다. 여기 하단 기준으로는 단기에 130%가 오른 겁니다. 추천 기준으로는 70%지만 박스 하단 기준으로는 130%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빠진 폭이 마이너스 2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반토막 나도 50%까지 빠져도 여기까지 빠져도 너무나 당연한 기본 파동으로 봐야 되겠죠.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진다. 여기도 빠진 폭을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여기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기본 마이너스 40% 하락 파동이 나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5%밖에 빠지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하방폭이 충분히 많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제가 추천했던 타점 잘 보시고, 요런 자리들, 여긴 돌파긴 한데 좀 덜 오른 자리였고, 여기 오버슈팅 나왔고 크게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밑에서 눌림 추천 들어갔죠. 여기도 고점 추천이긴 하지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를 돌파를 해줬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이게 있었고, 이 자리도 박스 돌파 자리였다는 거 잘 숙지하시고요.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리였다. 다음 기존 추천주였던 폴라리스 오피스 최대 40% 수익이 나왔었고요. 이때 추천했던 이유도 일정주였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기대감으로, 출시 기대감으로 추천드리고 40% 이상 수익이 나왔었고요. 뒤에는 재료 소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밀렸고 크게 밀렸고, 여기도 이제 요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빠진 상태죠. 지금 여기 이탈하면서, 자, 여기서 경고를 드렸고요. 추천드리고 반복 추천 최대 40% 수익 나온 상태.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당연히 더 크게 빠지면서 장기 2편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또 일정 하나 더 잡히면서 고점 경신했다가 뒤에는 결국 여기 이탈하고 장기 2편까지 빠졌죠. 빠지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이유는 미국의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이달 내에 자사 서비스를 연동한다. 자,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1위 기업이죠. 완전 초대형 기업에 자사의 서비스를 연동하니까 큰 호재로 인식이 되어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 구간 이제 본전이 오면 본전 찾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겠죠. 본전 매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튀었다가 윗꼬리 주고 밀리는 큰 흐름을 또 경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월봉상으로는 여기 윗꼬리 맞고 떨어졌었고 7,000원 정도, 종가상 7,000원 안착이 중요한데 현재는 5,000원 구간이고, 이전처럼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6,000원, 7,000원 지지 보시고요. 요 6,000원 구간이 기존에 이렇게 박스를 보여줬었던 가격대랑 일치를 하죠. 5,000원 후반대. 기존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다. 7,000원이 전고점 구간대. 중간값으로 500원 하나 넣어가지고 6,500원 보시면 되겠고요. 5,500원도 중간값으로 넣으면 되겠죠. 오늘의 종가인 5,060원, 여기를 지켜줘야 빠르게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또 500원 단위로 크게 무너지는 흐름을 경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자, 크게 튀었다가 빠지면 기본 마이너스 30% 나오는 종목이에요. 파동이 매우 커지는 구간이다. 요 기본 파동 숙지하고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고 물리지 않도록 합니다. 요때 물렸던 분들은 이제 올라오다가 꺾이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폴라리스 세원 그룹주들도 볼게요. 역배열 끊고 박스를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500원 정도, 2,000 중반대 가격 박스 상단이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보면 2,300원 정도. 얘도 오늘 상한가 나왔고, 1년선 가격 22,000원 정도 합니다. 요 1년선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121선을 지키면
좋고요. 요 장기 이평 2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전고점은 요렇게, 그리고 요 전고점은 481선이랑 일치를 하네요. 다음 폴라리스 우노, 얘도 월봉부터, 항상 월봉부터 봅니다. 동전주네요. 동전주니까 좀 관심을 끄는 게 좋겠고,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 주는 자리,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기존의 박스 상단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850원 정도. 얘는 1년선 살짝 맞고 떨어졌고, 이전에는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반년선 3번 맞고 떨어졌고, 현재는 1년선 맞고 떨어진 상태. 1년선인 860원 정도 종가 상한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1000원 정도 2년선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얘도 121선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여기를 지켜줘야 힘이 유지가 된다. 당연히 대장주인 폴라리스 오피스 흐름을 보면서 커플링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칩스 앤 미디어, 회색 큰 박스로 보고 W, 자, 쌍바닥 확인한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19% 급등, 장중 추천 기준으로는 27%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이점은 3일 연속 시간에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날에 시간의 상한가였고, 다음날 정석 19% 반짝이 나왔고요. 요날도 시간의 상승이 나오고, 다음날 18% 반짝 나왔습니다. 요날도 시간의 상승 나오고 9% 반짝 나왔고요. 자, 3일 연속 정석 흐름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일반적으로 반짝한다 흐름을 보여주면서, 박스 중앙에 또 위치해 있고요. 여기를 안착해야 신고가를 향해 가는 거죠.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아쉽게 실패를 한 자리고, 이제 최악의 흐름으로는 기존 박스 하단인 3,000원, 3만원 초반까지 빠지는,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큰 박스니까 최악으로는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더 최악으로는 여기를 이탈하면서 또 침체 구간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박스 하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오늘 에이프로젠 호재 뜨면서 같이 움직였고요. 추천드리고 2일 만에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쪼로록 계속 음봉으로 단봉으로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마감을 한 날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동전주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하지 말라고 했고요. 낙폭과대 추천, 늘상 추천드리는 하락 멈추고 추세 전환 살짝 보일 때 조금 더 비싸진 자리에서 추천하는 정석 타점이었고요. 노란색은 눌림 매수 홀딩 구간으로 손절가 이탈 없이 수익을 줬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보라 색깔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전주는 길게 보유하지 않습니다. 튀어줘도 이렇게 화끈하게 튀어주지만 빠질 때도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니까, 확 크게 추세 붙으면 분할 매도하면서 추세 끌고 가시고, 추세 꺾이면 제자리까지 염두하면서 반드시 정리를 해줍니다. 길게 보유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잘 잡아놓고 길게 보유하면 제자리까지 빠지고 손실 전환까지 당했죠. 치고 빠지기를 잘 해줘야 된다, 동전주들. 그리고 에이프로젠 기존 추천주인데 얘도 1,500원 정도 요 구간에서 반복 추천 드렸는데, 뭐 1,500원이라 하더라도 1,000원 근방이니까 동전주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일단 재료가 있었고 추세를 돌리는 흐름 무릎 자리에서 역시 추천드리고, 크게 최대 140% 수익이 나오고 뒤에 쪼로록 빠졌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 나오고 크게 올라간 종목들, 단기에 크게 올라간 종목들도 늘 이런 빠른 제자리를 주의하시고, 특히나 갭 하락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욱더 빠른 제자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목표가를 크게 줬던 이유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였다. 또한 여기 갭 메우기 구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
올라가면 쉽게 비교적 도달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0%, 2차 목표가 80% 드렸고요. 자, 올라갈 때 목표가가 크면 최대한 크게 먹어준다.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갭 하락 구간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진흙탕이 되는 갯벌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뒤에 여기 다이타라고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고요. 갭 하락, 갭 상승 다음에 갭 하락 나오니까 늘 자나깨나 갭 하락 주의합니다. 꺼진 갭 하락도 다시 보자. 불보다 위험한 갭 하락. 추천주는 여기까지 보고요. 원칙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윤도현이 최근에 유퀴즈 출연했죠. 노래를 하나 받았는데 별로였다. 사장이 불러보라고 했는데 예? 이걸요? 이러면서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대충 빨리 녹음을 끝냈어요. 근데 요 곡이 사랑했나봐였죠. 10년 만에, 데뷔 10년 만에 첫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 좋아 보이는 노래가 1위를 하지 못하고 내가 좀 이것보다는 별론 것 같은데, 별로라고 생각했던 종목, 별로라고 생각했던 노래가 결과가 좋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 동일 비중 매수를 해야 한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대충 녹음한 곡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주식에 대입을 하면 좋겠어요. 유독 좋아 보이던 종목들 크게 비중 매수 몰빵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종목, 비중이 작았던 종목이 더 크게 가는 경우가 꽤 있죠. 자, 이렇게 비중을 3종목 들어가는데 A 종목은 500만원 제일 크게 들어가고 나머지 2개는 작게 들어가. 이런 경우에 B랑 C가 올라가면 2승 1패, 승률이 좋지만 총 손실이 나올 수가 있죠. 자, A가 비중이 크게 들어간 종목이 떨어지면 얘네가 아무리 크게 올라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승률이 높아도 총 손실이 나온다. 근데 반면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면 A, B가 조금 하락을 한다 치더라도 손절을 해버리고 C가 급등을 하면 30% 이상 급등을 해버리면 총수익이 충분히 가능하죠. 1승 2패지만 총수익이 가능하다. 사실상 승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칙을 지키고 매매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매매하신 분, 같은 종목, 같은 평단에 매수를 했지만 뭐에 따라? 동일 비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자, 같은 매매를 했는데 이 원칙 대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1번 대응하신 분은 손실, 2번 대응하신 분은 수익이 가능했다. 이거 잘 숙지하시고 반드시 원칙 중 하나인 동일 비중 매수 지켜줍니다. 기법 위에 신법과 멘탈이 있는 거고, 멘탈을 지키려면 이런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다음 10월 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가온그룹 시간에 6%쯤 올랐던 종목이고 고가 9%,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칩센 미디어, 자, 3일 연속 시간의 상승이었고 3일 연속 반짝 나왔습니다. 정석으로 오늘도 반짝. TKG 예강 질금, 우정바이오 질금, GL팜텍 얘는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고가 7%, 종가 4.5%. 동신건설 반짝, 유바이오로직스 하락, 메타바이오메드 질금, 노을 정석 반짝, 고가 22%, 종가 10%. 다음 CCS 고점에서 찔끔 반짝, 유진로봇
시간으로 올랐지만 로봇주 수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 소멸로 정석 하락 나왔고요. 나머지도 다 반짝반짝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반짝한다, 이 패턴을 숙지하고 반드시 매일 시간의 상승 종목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다음 10월 5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신규 상장주 인공지능 엔비디아, 에이프로젠, 리벨리온 창투사, 자율주행, 삼성전자, 게임. 하반기 신규 상장주 드디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고 시가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이 나왔습니다. 로봇주들은 상장에 따른 정석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이 같이 좀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죠. 최근 좀 지수에 밀려서 빠지다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한석,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코어라인 소프트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리벨리온 관련주 삼성과 AI 칩을 공동 개발한다. SV 인베스트먼트 이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한가가 나왔고요. 창투사, 미래에셋벤처 투자, 컴퍼니 K 요런 애들 크게 따라갔다가 크게 윗골이 마감했고, KTCS, 리벨리온, 삼성전자와 KT투자 부각의 강세가 윗꼬리가 작게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한가 치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 나왔고요. 창투사 관련주들 스톤 브릿지 벤처스, 컴퍼니 K, 미래에셋 벤처 투자 크게 반짝 나왔고요. 다음 인공지능 관련주 폴라리스 오피스 개별 호재가 떴죠. 미국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이달 내 자사 서비스를 연동한다. 무려 테슬라, 삼성도 아니고 테슬라, 끝판왕 대기업 테슬라의 자사 서비스를 연동하니까 상한가 직행이 나왔고요. 그룹주인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우노도 강하게 상승 마감이 나왔습니다. 솔트웨어 아마존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면서 9월 26일부터 반복 파동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엔비디아 관련주 알소포트, 엔비디아 엔티티 도코모와 세계 처음으로 CPU O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대주주 부각되면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노을 기존부터 한동원 관련주 그리고 의료 AI 이걸로 반복 파동이 나왔었죠. 얘도 같이 반응이 나왔고, 칩셋 미디어 연속 시간의 상승으로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심야 택시 상용화 관련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예정, 오비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이콤, 남성. 다음 삼성전자 게임 쪽으로 이슈가 붙어서 스코넥, 하잉크 코리아, 한비소프트가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146조 모바일 게임 시장 신사업 추진. 다음 제약 의료기기 개별 강세 세종메디칼, 카나리아 바이오 3일 연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난소암 치료제 임상 3상 심의 통과 소식에 연일 강세. 젠큐릭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갑상선암 동반 진단 이슈로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다음 에이프로젠 그룹주 에이프로젠이 혈액암 세포 표적 강화 항체를 개발했다. 기존 추천주였고 140% 올랐다가 개파락으로 제자리까지 빠진 자리에서 오늘 크게 튀었는데 21선 맞고 떨어졌고요. 매물이 많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윗꼬리 확률 높았던 자리였죠. 관련주였던 그룹주들도 크게 반짝 나왔고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자람 테크놀로지 공급계약 체결로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요거 뉴스 떴을 때 공급계약 체결이니까 윗꼬리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 뒤에도 공급계약으로 뜬 종목 ADM 코리안가 걔가 공급계약으로 반짝 나왔고, 일반적으로 공급계약 체결이면 반짝하니까 이 패턴 잘 숙지하고 장중을 윗꼬리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이런 객관적인 정보 속보만 활용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10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이렌시스 상한가. 오늘 삼성 시스템 LSI 테크데이에서 로봇 관련 개발 계획과 관련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상한가 나왔고, 기존 추천주였죠. 박스 중앙자리 2,700원 정도 할 때 추천드렸고요. 당시에는 역배열이었습니다. 역배열. 하지만 로봇주 중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무릎 돌파하면서, 박스 돌파하면서 최대 단기 1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역배열이라고 할지라도 추천은 가능하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 끊고 회색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였고요. 요 윗꼬리를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수하로 분석하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25% 급등 나왔고, 5일 만에 60% 올라갔다가 뒤에 좀 밀리고 다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 공급 이력이 부각이 되었었고요. 일봉상으로 박스 돌파 자리였다.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박스 돌파, 박돌, 이런 거는 삼성전자를 삼전으로 부르고, 엘리베이터를 엘베라고 부르고, 이렇게 줄이는 것처럼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숙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 입자리 뜻하는 거고요. 무릎자리. 역배열 끊고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는 자리, 역돌초로 무릎자리로 분석 추천 나갑니다. 여기서 잡았으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하지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박스 돌파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추천하니까 단기에 바로 가버리죠. 이렇게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다. 성향의 차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단봉해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기에 올라가는 걸 추구합니다. 가속이 붙는 자리, 가속도가 붙는 자리를 선호를 한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 소멸로 로봇주들 다 하락 나왔고, 이렌시스도 동일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낙폭과대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이제 얘도 전고 돌파할 기대보다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밀리는 흐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단기에 워낙 크게 상승이 나왔고, 자, 월봉상 제가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드렸었고, 박스 중앙에서 추천 120% 올라갔다가 크게 밀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려도 당연한 자리다.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더 갔고, 이 자리까지도 밀리는 거 생각해야 돼요. 월봉상으로는 3,800원 정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맥점이고요. 여기서 추천 단기 60% 올라갔고, 또 여기 박스 돌파 나와주면서 전고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로봇주 중에 요 9월 초에 고점을 경신한 게 이렌시스랑 TPC 글로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 두 종목 다 추천드리고 성공을 했고, 오늘 시간의 상황까지만 가짜 반등에 조금 무게를 두고 조심을 하자. 그리고 오늘 5일선 맞고 떨어졌고요. 5일선 5,05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는 4,000원 15일선 밑에 21선이랑 가까운데, 15일선 4,000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일단은 요렇게 좀 박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5,050원 안착이 중요하다. 시간으로는 4,7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내일은 반짝을 주의하자. 지금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큰 구간인데 아직은 하락 파동에 갇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5일선 이탈하면 3,000원 초중반까지 빠르게 빠지는 것도 경계를 계속해야 되는 자리고요.
다음 TPC 글로벌도 볼게요. TPC 글로벌은 얘도 로봇 감속기 관련주고요. 이렌시스 커플링이죠. 얘도 유사한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렌시스는 요 박스 중앙에서 추천드렸고, TPC 글로벌은 박스 돌파가 살짝 나와준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추천, 그리고 단기에 4일 만에 돌파 기준 35%, 눌림 기준 50% 수익이 나오고, 뒤에는 또 거의 제자리까지 쪼로록 빠진 상태입니다. 단기에 이렇게 크게 오르면 당연히 하락하는 거 늘 경계를 하시고요. 여기서 추천드렸고, 얘는 바로 안 가고 쉬었다 갔죠. 이렇게 박스였고, 여기 손절가 이탈 없이 초록색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이해가 쉬우니까, 바로 가면 보너스, 밀렸다 가면 기본 흐름. 이 초록 화살표로 밀렸다 가는 게 기본 흐름이라고. 근데 노랑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괴로워, 사람이. 이걸 좀 잘 숙지하시고. 봐, 이렇게 밀렸죠. 이렇게 밀려도 여기가 눌림의 홀딩 구간이라고. 이게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 지키면 홀딩 하는 거고. 이렇게 최대 50% 수익 주고, 뒤에는 정석 하락,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손을 나왔고요. 이거 좀 제발 좀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구간에서 손절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란 색깔, 손절가 위에 노란 색깔은 눌림의 홀딩 구간이다. 맨날 복습 차트를 올려줘도 이 노란 색깔 손절하고 안됩니다. 안돼. 얘는 1.3%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5일선 3,600원 일단 여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3개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는 오늘의 저가, 그리고 최근에 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21선도 중요하고, 기존의 박스 하단이었던 3,030원 정도, 이렇게 지지는 작게 3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주 중에 이렌시스처럼 주자마자 하루 만에 25%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덜어 나옵니다. 요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처음 돌파 추천 드렸을 때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괴롭지 않으려면 반드시 1차 매수만 합니다. 여기서 좀 세게 들어가지 말라고. 다음 캐스텍 코리아 상한가, 자동차 부품 포르쉐 관련주고, 뉴스는 딱히 없습니다.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월봉 크게 봤을 때는 요렇게 박스인데, 요래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밑으로 밀렸고, 지금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최저가가 1,500원 정도 하고, 박스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다. 박스 상단은 2,400원 정도. 자, 여기서 안착을 살짝 2년선 안착을 해줬는데, 결국 밀리게 되면서 박스 밀리고 장기 평도 이탈하게 되면서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밑으로 잡혔고요. 최근 지수에 밀렸다가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2,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고, 여기 장기 입형 1년선, 반년선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2,200원 안착 중요하고, 175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회비용상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있고요.
다음 KCT 상한가, 한네트 5.6%, 로지시스 5%, 디지털 화폐 관련주. 최근 로지시스가 상한가로 대장이었죠. 오늘은 KCT가 후발 강세가 나왔고요. KCT부터 월봉. 자, 여기서 큰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고 밀렸고 또다시 올라오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집니다. 현재는 밑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배열은 이렇게 크게 잡혀있고, 최근에 작은 역배열은 이렇게 작은 역배열 맞고 밀린 상태. 3,500원 정도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 3,500원 지지받다가 이탈,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대로 3,500원 저항대 걸린 상태. 이렇게 지금 박스로 보면 되죠. 최근 반년선 121선에서 저항 정직하게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라오는데 살짝 안착했다가 다시 도로 밀려버렸고요. 종가상 3,350원 안착이 중요하다. 시간으로 3,450원까지 올라와줬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121선 안착 중요. 안착 성공하면 다음 1년선, 2년선 향해서 가는 거죠. 1년선이 3,900원 정도. 자, 여기서도 1년선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도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도 올라와주면 여기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지금 장기 입형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구간, 다른 차트들도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장기 입형에서 주요하게 저항 흐름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가 안착을 하는가, 이 변곡점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한네트. 자, 한네트 여기 5,000원 추천드리고 단기에 당일에 17%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빠졌다가 또 올라오면서 5,500원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년선 안착했다가 밀려버렸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어요. 5,85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인 5,100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흐름. 시간으로 5,800원까지 회복이 나왔고요. 5,850원 4일에 윗꼬리 안착 다시 하면 1년선도 동시에 안착이 되는 거니까, 여기 종가상 5,700원 안착이 중요한 자리. 그 다음에 여기 481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1년선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1년선에서 주요한 힘싸움 자리입니다. 1년선 안착 실패하면 그 다음 밑에 오늘의 저가 121선 구간 지지가 중요하고요.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그 다음 시가, 그 다음에 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지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경우는 6,000원 중반까지. 다음 로지시스. 로지시스가 대장주 상한가 종목이었고, 상한가 다음날 20% 반짝.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에 정석으로 튀었다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오늘 상한가 종목들도 보면, 전날의 상한가 종목들도 보면 대유에이텍이 상한가 다음날 또 상한가 나오고 8% 마감 정석 반짝 나왔고, 세종텔레콤 상한가 다음날인 오늘 역시 반짝 정석 흐름 나왔고, 로지시스도 정석 반짝, 대유AP도 상한가 다음날 정석 반짝.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은 일반적으로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패턴 숙지하시고요. 로지시스도 정석 흐름이 나왔다. 얘는 시간의 상승으로 4,200원까지 회복이 나왔고요. 4,200원 여기 1년선 가격, 종가상 4,200원 안착 중요하다. 그리고 121선
3,750원 정도 지지 중요하고요.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었고, 여기는 지금 안착하는 날 마냥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착 성공하면 다시 또 윗꼬리, 그리고 여기 윗꼬리 2년선까지 올라가 줄 수 있고요. 121선 지키는 게 중요. 다음 알서포트 6.8% 엔비디아 엮여가지고 급등 나왔습니다. 25일에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제2의 도약을 한다. 알피스로 내년 초에 글로벌 공략할 것이다. 5년 내에 매출 1000억 달성 목표. 자사주 매입 소각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오늘은 엔비디아 호재로 올라갑니다. 오지 네트워크 구축. 얘는 과거에 요 구간에서 길게 좋다 반복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박스가 이어지고 있던 박스 자리였죠. 코로나로 비대면 호재로, 재택근무 호재로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역배열로 빠지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윗꼬리 4,500원, 전고점 4,000원 후반, 그리고 전고점 다음 거 5,500원.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고 죽었죠. 그리고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재진입이 됐습니다. 일봉 크게 흔들어대는 구간이고, 갭 상한가 시가를 지키고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꼬리까지 치면 좀 더 큰 흐름으로 이렇게 시간의 상승으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한 거네요. 상한가 가격이 4,430원이니까 시간에 6.8% 상승이지만 지금 꽉 채워가지고 상한가 마감한 겁니다. 시간으로 상한가 마감이 된 거고, 앞에 로지시스처럼 반짝했다가 빠지는 흐름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5,000원 2년선 저항대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선 4,100원 정도 지지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좀 다음 박스 업그레이드 구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1년선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졌고, 현재는 1년선 안착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2년선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2년선 가격이 여기 전고점이랑 좀 겹치는 가격대고요. 파동이 크니까 만약에 2년선 도달 못하고 빠질 경우에는 또 다시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어라인 소프트 신규 상장주죠. 3.5% 의류 AI 관련주고, 자, 시가가 고점이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저가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다시 미래에 올라온다면 35,000원 저항대 맥점 체크해 두시고요. 근데 지금은 25,000원 여기부터 봐야 되죠. 25,000원 지키다가 이탈하면서 하한가, 일단 그 전에 오늘의 고가 21,000원 정도 여기부터 1차 저항대 보셔야 되고요. 중간값으로 23,000원 정도, 25,000원 3차 저항대를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저가 18,300원 정도 이탈하면 계속 끌려 내려갈 테니까, 역배열로 잡히니까 이탈 시에는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요 역배열 저항대 가격이 중간 저항대 가격인 23,000원 정도랑 일치하는 자리, 요거를 단기에 다 끊어내고 역배열 돌파가 나올 확률보다는 조금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윗꼬리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요 점도 좀 참고해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좀 쌓인 상태죠. 다음 드림 CIS 3%, 온힐과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MOU 체결 소식. 최근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한번 신저가 찍었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박스 돌파, 박스 상단 돌파해주면서 추세가 나왔습니다. 역대 신고가까지 찍었다가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태고,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는 좀 껄끄러운 단기 고점 자리고, 추세는 꺾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세 꺾이고 지금 현재 하방으로 잡혀있는 상태. 현재는 요 박스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으로 22,000원까지 상승. 어제의 저가인 19,800원 이탈하면, 그리고 요 상한가 시가랑 유사한 가격이죠. 19,600원. 19,600원으로 볼게요. 여기 갭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갭 하락 구간이죠. 요 하락폭이 마이너스 13% 정도 되네요. 여기 이탈하면 추가로 마이너스 13% 나오는 거니까 갭 하락 구간 조심하시고, 밟으면 푹 빠지는 진흙과 같은 자리입니다. 상승 시에는 24,0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NK맥스 3%, 미국 자회사 NK젠 바이오텍이 나스닥 상장, 그리고 알츠하이머 국제학회 두 곳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10월 말에 일정 있고 중순에 일정 있고요. 요 일정들이랑 결과 보면서 단기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네요. 월봉부터, 월봉은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 있는 자리, 여기서 박스 유지해 주다가 지수에 밀리면서 박스 하단 이탈, 크게는 박스 하단까지 밀린 자리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W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자리,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고요.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리. 일봉 이렇게 박스였다가 지수에 밀려서 이탈이 나왔고, 여기도 박스였다가 1년선 반년선 이탈하면서 흐름이 안 좋아졌죠. 최근에 저가 1,800원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전량 매도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역배열은 이렇게 12,500원,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니까 12,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12,100원까지 회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장기 입형, 그리고 박스 상단 저항 보시면 되고요.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3%, 난소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심의 통과 소식의 상한가 이후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3일차에 상한가 나왔고요. 상한가 종가인 6,100원을 지키고 위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7,000원 안착하면 1년선 안착을 하는 거고, 시간으로 7,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계속 추세가 유지 중이다. 그리고 상한가 종가인 6,100원 지지가 중요하다. 6,100원 지키면 계속 힘이 붙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6,100원 이탈하면 힘을 잃고 좀 여기까지도 크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이는 세종 메디칼,
얘도 3일 연속 상승이 나오셨고요. 1,500원 정도가 여기가 전고점 구간,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지금도 조금 맞고 떨어진 상태. 종가상 1,500원 안착 중요하고, 다음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그대로 저항으로 바뀌는 121선과 근사치인 1,800원 정도 2차 저항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는 각 장대 양봉의 시가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중간값으로 대칭으로, 이게 이격이 좀 멀다 싶으면 대칭으로 이렇게 중간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노을 2.4%, 한동훈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의료 AI 엮여가지고 5일선 추세 타고 쭉 올라가 주다가 21선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힘싸움 반등,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고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고가 22%, 종가 10%. 21선 기준으로, 그리고 어제 저가 5,500원 기준으로 1차 2차 지지 잡으시면 되겠고요. 시간으로 6,400원까지 올라왔고, 일단 5일선 종가상 안착 중요, 가격은 6,700원 정도 하고요. 다음 7,500원, 8,500원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유 에이텍, 시간에 2.3%, 위니아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죠. 예, 대유 그룹주들이 바닥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동전주 특성상 바닥에서 크게 오르고 또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경계하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의 시가, 그리고 5일선, 요 각 장대 양봉의 시가들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앞에 설명드렸듯 이렇게 좀 이격이 벌어져 있다 싶으면 중간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전주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크게 오르고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해 있죠. 빠르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나머지 대유 그룹주들도 다 똑같아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흐름, 유사한 차트니까 동일한 설명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